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웹을 배우는데 제가 웹 직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그냥 교양으로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웹 직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웹 직군을 세분화하면 이제 사실 웹 PM팀이라 해가지고 얘는 기획 담당이에요. 기획 담당. 왜냐면 웹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획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기획 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웹 퍼블리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엔드 개발자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개발자가 이렇게 있어요. 백엔드 개발이 하면서 서버 개발도 같이 하는 회사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요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자, 웹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가 이제 딱 남게 되는데 왜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학원 지금 과정으로는 웹 디자이너 과정이라고 하고 실제 수업은 웹 퍼블리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학원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알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웹 퍼블리셔라는 말이 원래는 없었어요. 웹 퍼블리셔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직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웹 퍼블리셔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다 어디에 속하냐? 웹 디자인에 속해 있습니다. 웹 디자이너가 웹 퍼블리셔도 같이 이제 웹 퍼블리셔가 웹 디자이너에 속해 있는 거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요거를 웹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정확하게 일을 구분하는 걸 좋아하죠. 그죠? 왜냐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내 일만 하는 걸 좋아하는 세대잖아요. 그죠? 세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요. 과거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냥 시키면 했지만 요즘은 어때요? 정확하게 내 일만 해서 나는 그 일만 딱 정확하게 하고 퇴근하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만 웹 퍼블리셔라는 말이 등장했다. 자, 웹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뭐냐면 포토샵, 그 다음에 일러스트, 그 다음에 어도비 XD, 그 다음 피그마를 가지고, 피그마라는 디자인 툴을 가지고 뭘 한다면 웹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UI, UX 디자인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 바로 웹 디자이너예요. 추가적으로 와이어 프레임도 짜고요. 프로토타입 같은 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근데 UI, UX 디자인이 결국엔 이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UI, UX 디자인이라는 거는 UI는 이제 유저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관련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웹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적인 화면인 거죠. 정적인 웹 화면, 그러니까 웹 이미지 화면을 구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가 어떤 내용들이 그 웹에 들어갈 건지를 배치하는 사람이 바로 웹 디자이너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왜냐면 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컨버스라는 쇼핑몰이 있겠죠? 그러면 이 쇼핑몰만 봐도 요게 지금 메인 페이지란 말이에요. 이게 메인 페이지. 근데 신발 클릭해서 요런 거 전체 보기 요런 거 클릭하면 요런 것들이 다 페이지예요. 페이지. 굉장히 페이지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이라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지. 요런 걸 보통 만듭니다. 모바일에 뭐가 들어가는지. 왜냐면 웹 퍼블리셔는 모바일도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요런 PC에 어떤 식으로 구조가 배치될 건지 이런 식의 디자인을 바로 UI, UX 디자이너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만 이제 웹 퍼블리셔가 어떤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고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UI, UX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웹 디자이너의 역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웹 디자이너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겠다, 뭐 취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신입, 진짜 생판 학원 출신, 그래요. 학원에서 잠깐 배워가지고 어떻게든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연봉이 2,200에서 많게는 2,3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초봉 기준입니다. 초봉.
그러면 세전 세후 떼가지고 160에서 170 정도 받겠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처음에 1년 차도 안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웹 퍼블리셔는 어떤 역할을 하냐? 원래는 요 HTML과 CSS라는 작업을 웹 디자이너가 했어요. 웹 디자이너가 했습니다. 지금도 웹 디자이너 중에는 HTML과 CSS 정도는 다룰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HTML과 CSS를 다루다 보니까 간단한 것들은 다룰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00년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2000년대 네이버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요런 화면이었어요. 요런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크게 볼 수 있나? 요런 거 보이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내용만 넣고 배치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뭐 어떤 움직이거나 동적인 효과가 없죠. 이런 것들을 웹 디자이너가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웹 디자이너가 그냥 HTML, CSS 조금만 알면 이런 거 구조 배치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었는데 요즘 웹은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 웹은 아주 동적이죠. 애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동적이에요. 자, 요번에 아이폰 50가 나왔는데, 자, 아이폰을 만약에 소개를 한대요, 얘네가. 그러면 소개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화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어때요? 자, 이거 더 알아보기 볼게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화면을 뭐 이렇게도 내가 요 녀석을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 자, 당연히 이거 여러분들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내렸을 때 마우스가 뭐 이렇게 글씨가 올라온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 움직이죠. 이건 동영상 그냥 넣으면 되고, 이렇게 뭔가 배치된다거나,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웹 디자이너가 하자니 너무나도 힘든 거죠. 보이죠? 막 돌아가고 막 엄청나게 동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동적인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에어팟이 조금 동적이더라고요. 에어팟 맥스 한번 볼까요? 이 녀석 같은 경우 살짝 동적이 이렇게 스크롤 내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웹 디자이너한테는 무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적인 효과를 구현하자니 자기는 포토샵, 일러스트, 어도비 XD, 피그마 어쨌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플러스 코딩까지 해라?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래서 웹 디자이너들이 과거에는 야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은 부족한데. 자, 그래서 HTML, CSS로 코딩을 하자니까 그게 벅차고 플러스 동적인 효과를 구현하려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만 얘를 이제 안 배우고 CSS로도 동적인 효과를 구현할 수 있었는데 한계가 이뤄진다는 거죠. 왜냐면 HTML 조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얘를 이용하면 HTML 조금 자유롭게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동적인 효과를 구현하려니까 웹 디자이너는 요게 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분리됐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래서 웹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 우리나라 사람이 맞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웹 퍼블리셔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웹 퍼블리셔라고 하면 이제 굳이 관련된 이제 잡코리아라고 들어가 볼까요? 잡코리아도 어떻게 돼 있냐면 취업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채용 정보에 제가 서울 기준이라 할게요. 직무. 그러면 직무에 뭐가 있냐면 웹 퍼블리셔가 있어요. 보이죠, 여러분들? 아이고,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잠시만요. 요거 좀 바꿀게요. 됐다. 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웹 퍼블리셔가 직접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웹 퍼블리셔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웹 퍼블리셔라는 직군이 탄생했고 실제로 기업에서도 웹 퍼블리셔를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웹 표준성과 웹 접근성에 대해서도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웹 표준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해놓은 표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코드에 맞게 HTML, CSS를 코드를 짰냐 그런 거고, 웹 접근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눈이 안 보여요. 시각장애예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웹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웹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시각장애인 전용 웹사이트 웹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뭐 네이버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온라인 웹 접근성 체험이라는 걸 올려놨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네이버가 확실히 이런 걸 잘하는데, 그러면 저시력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웹사이트를 볼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저시력이라는 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 확대 기능, 뭐 고대비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이렇게 구현을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체험하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시력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볼 때, 자,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반전된 것도 보여주는 거고, 흑백으로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흑백 반전도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화면 비율도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시력 시각장애에 맞는 웹 접근성에 대한 예시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전맹 시각장애, 아예 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동하기, 선택하기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읽어줘요. 전맹 시각장애 체험을 이런 위한 식으로. 화면 끄기 버튼, 화면 끄기 버튼. 그래서 화면 밝기 조절. 조절, 뭐 닫기, 뭐 이렇게 눌러보고, 그 다음에 화면 끄기 버튼. 이렇게 탭을 누르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 끄기 버튼. 이런 식으로. 속띠, 쥐띠, 쥐, 속띠, 이런 식으로. 호랑이띠. 이게 웹 접근성에 관련된 거예요. 용띠, 이런 식으로 뱀띠, 읽어줍니다. 말띠. 왜냐면 시각장애인은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보지만 저시력인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지만 준다. 그래서 웹 접근성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웹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웹 퍼블리셔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웹 퍼블리셔는 웹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정적인 웹 이미지 화면을 가지고 뭐 한다? 얘를 가지고 플러스 HTML,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해준다. 코딩을 하는 사람이 바로 웹 퍼블리셔가 하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히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웹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 기준으로 요즘 얼마를 받냐, 뭐 좀 올라가지고 2,500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강사님, 웹 퍼블리셔도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입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 있는 사람도 지금 직장에서 신입 기준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거보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평균이에요. 평균. 많이 받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받겠죠. 근데 신입으로 생각을 했을 때 2,500선에서 2,600선까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선 세후 했을 때 약 200 초반대까지는 금액을 월급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웹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 보통 웹 퍼블리셔들은 어떻게 이제 커리어를 쌓아 나가냐면, 웹 퍼블리셔로 1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최소 1년, 길게는 2년, 뭐 3년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넘어가세요. 보통. 왜 그러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웹 퍼블리셔의 경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은 연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년차 되면 보통 2,700에서 한 2,900 사이까지는 받거든요. 2,900은 좀 나간다. 2,800 사이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3년차 되면. 3년차 전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고, 회사와의 회사. 그래, 운이 따르면 당연히 이제 많은 월급을 받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년에서 2, 3년 하다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가죠. 그러면 얼마까지 볼 수 있냐면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개발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3200선으로 점프 뜁니다. 자, 여기서 얼마가 뛴 거예요? 최고 많이 받았을 때보다 400이 점프가 뛰죠. 실제로 지인 아는 분 중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이렇게 하고 한 요거 프론트엔드 개발자 한 6, 7개월 준비하고 취업을 하셨어요. 포트폴리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3200을 이제 회사에서 얼마 받기를 원하냐? 저 320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래 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직을 한 케이스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많이 이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렇게 가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가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웹 디자이너와 웹 퍼블리셔가 있고 웹 디자이너의 역할은 요 정도라고 아시면 되고 웹 퍼블리셔는 요렇게 하는데 수업을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웹 퍼블리셔가 이런 일을 한다 라고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